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께서 발제 오셨죠?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너무 좀 정치 공학적으로 흘러가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많은데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잘 안 되는 건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조금 전 오후까지도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우선 단일화 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전한 양측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내일 등록 시간에 맞춰서 역으로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정말 시간이 없다. 아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아침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로서 이렇게 과감한 제안을 했는데 또 그 시간에는 안 후보 측에서 거부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본 결과 물리적으로 그 여론조사하는 것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유선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좀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제 양측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제 보도가 오전에 나오고 나서 1시간 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 해서 다시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결국 오늘까지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양측에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글쎄요, 성 의원. 뭐 유선 전화 10%를 포함시키자, 포함시키지 말자, 뭐 이건데 결국은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이기는 규칙을 만들겠다. 양쪽에서 이제 그걸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내일 후보 등록을 각각 하는 걸로 일단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배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각각 등록해놓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 대 정당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은 뭐 아주 좀 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많이 좀 앞서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뭐 언론사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 묘한 게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뭐 내곡동 땅이니 뭐 이런 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여론조사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양쪽이 다 뭐 꼭 그렇게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오늘 결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자신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뭐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조직의 세가 약한 네. 그쪽이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과거 경향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따지면 아마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초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LH 투기 의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추가 좀 깨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쪽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만약에 3자 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뭐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지금 일단 그 후보 등록을 넘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보다 더 초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쪽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 단일화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두 후보는 내일 중앙선관위에 2번과 4번으로 각자 후보자 등록을 한 뒤에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다시 단일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아예 무산돼서 3자 대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꽤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남은 쟁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유선 전화 10%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그 TVN에서도 그 리포트를 하던데 그게 유선 전화 10%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현재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선전화 10%를 넣으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무선전화 100%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에 따라서 여론조사 룰에 따라서 지금 그 서로 양보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한 며칠 뒤에 여론조사 또 해봤더니 그때는 뭐 유선전화 10%를 넣는 거와 안 넣는 거에 큰 차이가 없더라.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일화라는 건 서로 양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할 때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한쪽이 확실하게 진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단일화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기간 동안 여론조사가 중요하지만 어차피 쟁점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가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전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일정을 보면 3월 29일이 투표용지 인쇄가 있지만 뭐 그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4월 2일하고 3일 사전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하면 되고요. 또 최악의 경우 4월 7일 날 본선거를 하기 때문에 4월 6일 밤에 어느 한쪽이 아예 내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그 엄청난 신경전을 벌리다가 안철수 대표가 그때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지금 야당에서 전국 선거를 뭐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한 번은 패배를 안겨야 된다. 이런 그 절박감 같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꼭 여론조사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어느 한쪽이 전격적으로 좀 양보하는 이런 모양새로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분석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좀 개인적으로 친한 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만약에 뭐 양보하는 측이 생긴다면 안철수 후보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건가요?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서 제가 이게 좀 너무 좀 민감한 알겠습니다. 부분이에요. 예, 어쨌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는 사람이 다음 그 대통령 선거 후보 네.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 지금 그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기대하기에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그 야권 단일화가 이제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 신경전이 아주 극도의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상황 또 상황제 이런 표현을 썼고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또 안철수 후보에게 정신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리 이제 극단의 이런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단일화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도 같이 협력 관계를 이루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연결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언론단체에서 토론을 하는데 뭐 부인이 자꾸 개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니까 이제 그 재치 있게 답변을 한다는 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사모님하고 제 부인이 이름이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떠넘긴 거예요. 네. 아니 본인이
아니 나는 제 부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거기다가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연세도 훨씬 많은 분인데 또 그분 굉장히 애처가예요. 그분을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이 인간적으로 김정인 위원장이 화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제 물론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김정인 위원장한테 별도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너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상대 이렇게까지 부인까지 가야 거론한 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도 이게 뭐 나중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무슨 뭐 감정의 찌꺼기는 남아 있겠지만 그렇게 네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약간 도발을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대할 때의 태도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할 때의 태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기한테 도발을 하니까 그거를 엉뚱한 데 가서 약간 화풀이 하듯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인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갑자기 무슨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언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큰 차원에서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뭐 그런 거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야권 측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제 뭐 비난을 하면서 사퇴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이렇게 세 분 회견했던데요.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자꾸 화면에 나타나면 야권에 도움이 되나요?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분들은 약간 흘러간 구시대 정치인들이고요. 그동안 지금 야당이 이 모양이 되는데 아주 아주 역설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네네. 안 나타나 주는 게 지금 보수 야당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할 사람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뭐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과거 한나라당 출신 뭐 그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에 대한 충정 차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워낙 크니까 네. 저는 그런 아마 야권 지지층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권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변 없이 박영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LH 사태에 이어서 어제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또다시 당혹스러운 상황까지 맞게 됐는데 이게 박 후보에게 좀 악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박 후보로서는 아마 설상가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LH 투기 의혹 사건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악화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겨우 뭐 공방 벌이다가 이제 뭔가 특검이나 이런 거로 돌파구를 좀 모색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문제가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또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 하나의 장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서울 시민들한테 어제 그 성추행 피해자가 네. 직접 또 그 호소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잊혀질 만한 것을 다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영선 시장으로서는 시장이 아니고 박영선 후보로서는 이 문제가 LH 투기에 의해서 또 하나의 어떤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엄청난 악재임에 틀림없고요. 근데 박원순 전 시장 그 사건은 뭐 이미 박영선 후보가 알고 서울시장 보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LH 사건은 전혀 예상 밖의 악재가 터졌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대형 악재를 맞고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LH 투기 의혹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뭐 몇 차례 공방을 벌였죠. 그러다가 이제 특검, 전수조사, 그다음에 뭐 국정조사 이 모든 걸 다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선거 그 보궐선거 전에 이게 다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이제 전국이 LH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고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뭐 특검, 국정조사, 전수조사에는 여야가 이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조사 주체 대상 등에서는 현재까지 또 이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네, 해석을 해야 최영님부터 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하나하나가 특검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뭐 사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거는 그냥 기관에 어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특검과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우선 언제 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 또 특검 요새는 지금 그런 거 아시죠? 박영수 특검이 아직도 특검입니다. 뭐 사퇴 의사를 좀 밝히긴 아니 본인이 좀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재판이 안 끝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수임 활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특검 구인난에 빠질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결국 여야 간의 합의도 문제고 그다음에 특검을 구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여야가 지금 합의한다고 그래서 금방 뭐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의원들 조사를 뭐 어디 쉽게 맡길 때도 없고요. 또 약간 진정성도 떨어져요.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물타기 하고 싶겠죠. 이게 뭐 여당만의 문제냐, 여야 다 한번 털어보자 이러는 거고. 네. 야당도 뭐 못할 건 없다. 그런데 여당부터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진정성이 떨어지고요. 또 특검도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지금 여당은 반드시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하자 뭐 이렇게 할 테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로 국한하자 야당은 이렇게 주장할 테고 그 의견 모으기 쉽지 않고요. 국정조사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당이 워낙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이기 때문에 여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LH 사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을지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시작되더라도 일단 재보선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LH 사태가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 주겠죠. 근데 이게 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 국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 같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 해설을 하는 분들이 너무 이걸 선거에서 이게 어디에 유리할까, 어디에 불리할까.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전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이 기회에 진짜 수십 년 된 이 공직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진국 되겠습니까? 이 기회에 진짜 좀 어떤 뿌리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선 유불리하고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런 명분적인 주장에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물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지정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LH 직원들이 투기했다. 요거까지가 이제 대략 확인된 것이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투기를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일의 순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지 만약에 범위를 왕창 늘려서 뭐 몇 년 거를 하자 그러면 이거 몇 년 동안 수사를 하거나 국정조사를 해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정말 이 정치적인 계산 같은 거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야가 언제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LCT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의혹을 계속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거 때 나오는 의혹인데요. 이게 유권자들이 이거 선거용이구나 이 정도 이제 알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 의혹의 효과 별로 없다고 보고요. 선거에도 뭐 별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민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뭐 그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 사저 얘기도 이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뭐 좀 부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메시지를 잘못 내보낸 거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사실 야당의 이런 공세가 좀 드는 거 사실이에요. 이거 계속하면 저는 역풍 맞는다고 봅니다. 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차피 이게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마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LCT 의혹에 관한 문제도 아마 LCT 의혹에 관해서 국민의힘도 이게 LH 투기 의혹처럼 특검하자. 그럼 합시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보궐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언제 그런 주장을 했느냐 싶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냥 없었던 일처럼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문제도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랬다 이제 선거 앞두고 다시 꺼내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면 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오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제가 이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국정조사, 특검, 뭐 전수조사 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제안하면 다른 쪽에서도 받아요. 그걸 또 하자고. 근데 이것도 역시 선거 앞두고서 좀 뭔가 우리가 수세적인 국면 같은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은 이런 던지고 보자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걸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죠. 그 당시 등장인물이 오세훈, 안철수, 박원순, 박영선, 나경원이었고요. 이번 2021년 10년 지나서 이번 등장인물이 박원순,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박영선 똑같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에서 오늘 한 줄 논평 대한민국 정치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진통 이 상황을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